많은 분들께서 글라스기판을 이유로 SKC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글라스기판은 물론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6만 제곱미터까지 갈 것도 없이 12,000제곱미터만으로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SKC 업사이드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밀 유지 계약으로 업데이트가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인데, SKC 투자에 있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동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어 오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나 자료를 조사하고 계속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독자님들께서는 이 비디오 한편으로 제가 했던 수고로움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 자료인 동박의 단가와 캐파를 파악할 것이고, 이어서 해당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SK 넥실리스의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SK온 최신 뉴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SKC 글라스기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10배의 주가도 합리화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동박이 현실적으로 근시일 내에 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먼저 좌측 자료는 2022년도 말에 나온 자료라 현재 실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이크론 두께당 동박 기업들이 가져가는 가공 마진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박은 그야말로 구리로 만드는 호일이다 보니 구리 가격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원가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현재 무려 1만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이러한 구리 가격의 급등은 최근 10년간 단 4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양극재 기업 입장에서 리튬이 중요하듯 동박 기업에게는 이렇게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물론 동박의 주 원료인 구리는 리튬과 달리 역사가 길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 범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리튬과 똑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리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산식에 사용할 동박의 가격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밸류에이션에 있어 사용한 동박의 판매 단가는 원화 기준으로 약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구리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는 현재 실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2천만 원의 판가가 검증된 자료인지는 최근 SK 넥실리스의 2025년 3분기 컨퍼런스콜 내용과 데이터들을 치열하게 뜯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3분기 기간 동안 구리의 평균 가격은 톤당 10,000달러를 하회하는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3분기 공시에 반영된 기간은 6월에서 9월인데 실제 공시상으로도 구리의 가격은 kg당 13,584원으로 자료에서도 달러 환산 시 톤당 약 9,500불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콜에서 SK 넥실리스 동박의 북미양 매출 비중은 전체에서 55%이며 중량으로는 4,770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SK 넥실리스가 이번 한 분기 동안 판매한 전체 동박 중량이 약 8,600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C 실적 발표에서 2차 현지 사업부는 100% 동박이기 때문에 1,667억 매출이 해당 중량에서 발생했다면, 결론적으로 구리값 kg당 9에서 10달러 범위에서 SKC 동박의 판매 단가는 톤당 1,922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kg당 13.7달러 정도로 어쨌든 약 톤당 2천만 원 정도의 기준 가격을 밸류에이션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한 추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는 환율이 꾸준히 오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천만 원 정도의 톤당 단가는 이제는 꽤 낮은 축이 되어버린 환율 1,320원을 적용한다면 톤당 15,000불 정도이고 1,500원을 적용한다면 13,000불입니다. 그런데 킬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13에서 15불의 동박을 판매할 경우 구리값이 11불 이후에도 더 상승한다면 가공 마진이 너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판가는 조금 더 높게 추정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계산에서 저는 동박의 판매 단가를 구리 가격 톤당 11,000달러, 대략적인 가공 마진을 6,000달러로 추정하여 매출액 사이즈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P를 구했으니 마찬가지로 Q, 물량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컨퍼런스콜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미세한 부분까지 집요하게 물어뜯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측에서는 큰 틀에서 파악해보면 말레이시아 공장은 2026년 하반기에는 풀캡화 가동되며 안전한 양산체제 돌입할 전망이라는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SKC 투자에 있어 막연한 앱솔릭스의 글라스기판과는 별개로 넥실리스의 동박이 단기적으로는 동사 실적에 있어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SKC를 논함에 있어 글라스기판만 말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물론 57,000톤 풀 가동이 실제로 달성될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까지 적자에 고통받던 SKC의 전체 실적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캐파를 넣고 계산기만 돌리면 안 되는 중요한 변수는 넥실리스 정업공장의 수익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정업공장은 지난번 IR 담당자님께 확인받은 바와 같이 높은 전력비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압박으로 돌릴수록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령 말레이시아와 단순 캐파 수준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정업 가동은 줄이고 최대한 말레이시아 가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 구리값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볼 때 정업의 수익성 역시 제가 통화하던 당시보다는 개선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말레이시아 공장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1, 2공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체 캐파는 57,000톤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장은 12월, 지금 시점으로는 이미 가동에 들어갔을 테지만 3분기 컨콜에서 말하는 가동률 40%는 1공장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추정 생산 실적은 현재 연간으로 11,400톤 규모이며 3분기 단일로는 약 3,000톤 내외인데 이미 이 단계에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였고 연초에 정전 이슈 등으로 문제가 있었던 생산성도 인력 보강과 기술 안정화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장 수요를 정읍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즉 25년 4분기에는 1만 톤 이상의 동박 판매, 26년 1분기에는 말레이시아 생산량이 정읍을 앞지르고 26년 하반기에는 풀캐파, 양산 체제로 나아간다면 SK 넥실리스의 전체 수익성이 말레이시아 공장을 축으로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발생한 분기 영업 손실 350억 원은 확실히 이전에 IR팀에서 말해준 바와 같이 정읍 공장의 원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공시상 동박 가용 생산 캐파는 1년 기준 55,200톤인데 이건 아마도 정읍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라인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가동 중인 1공장을 넣으면서 조정된 생산 캐파로 추정됩니다. 가동 중인 라인 기준으로 가동률이 무려 58.3%인데 아까 말레이시아 가동률이 40%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현재 정읍 생산분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 됩니다. 세개 분기니까 평균 한 개 분기에 8,000톤씩 생산했다면 어림잡아 말레이시아 3,000톤에 정읍이 5,000톤 느낌으로 여전히 정읍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구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SK 넥실리스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SK 넥실리스의 동박 수익성의 중요한 열쇠는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정읍을 줄이거나 아니면 정읍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당장 넥실리스 전체의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비중은 3분의 1 정도이거나 그보다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적자는 당연합니다.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738억 원 규모의 설비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넥실리스는 적자를 탈출하기 위한 전략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26년 1분기 말레이시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차 57,000톤 풀 양산 체제로 나아간다면 SK 넥실리스의 업황 자체는 극적인 수준으로까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측에서 제시한 목표치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전의 실현 가능성도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동박 기업들의 주요 타겟 마켓은 북미 시장입니다. SK 넥실리스의 경우는 물론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있긴 하지만 사측에서도 북미 판매가 핵심 축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일단 북미 시장을 포커스로 업황을 논해야 함은 명확합니다. 현재 목표치는 분기 1만 톤 판매 그리고 그 다음 말레이시아 공장 풀 가동입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판매 달성의 첫 번째 발판은 캐나다양 신규 판매 물량 추가입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 보도에서 잘못된 자료들이 돌고 있어 업황을 확인함에 있어 이 부분을 정정해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강학상 1GWh 배터리에는 600톤의 동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미세 가공을 통해 초극박 동박을 만든다면 길이가 같을 때 무게는 줄어들게 됩니다. 동박 기술력의 핵심은 두께가 얇으면서도 고온 환경에서 쭈글쭈글해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미세 가공 기술입니다. 그런데 톤당으로 일괄적으로 수요량과 판가를 정하면 어렵게 만든 초극박 동박이 두꺼운 동박보다 결과적으로는 저렴해지고 적게 들어간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도마다 1GWh 필요 동박 중량이 2배에서 3배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박의 종류가 스펙군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약에서는 어떤 제품이 나가는지 일일이 체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LFP 배터리에 동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정도만 아르곤 연구소 데이터로 추론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앞으로 몇 기가와트시 배터리에 대해 몇 톤의 동박이 필요할지는 동박의 각 두께에 따라 중량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파이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통해 동박의 업황을 가늠해봐야겠습니다. 이전 ESS 배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LG 엔솔과 삼성 SDI는 북미 현지에 각각 30GWh 이상의 LFP ESS 배터리 생산 캐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LG 엔솔은 최근 기업가치 재고 계획 이행 현황 공시로 이 목표치도 50GWh까지 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SKC는 LG 엔솔과의 계약에 대해서 풍문에도 이토록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볼 때 SK 넥실리스와 LG 엔솔과의 계약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삼성 SDI도 SKC의 고객사로 언급은 되지만 제1고객사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따라서 SK 넥실리스의 현재 북미양 매출 55%를 차지하는 실질적인 주력 고객사는 SK온 미국 공장이며 SK온은 넥실리스의 매출에서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계열사입니다. SK온은 물론 ESS 현지 캐파 구축에 3사 중 가장 느리지만 SK온이 단독 운영하기로 결정한 45GWh 테네시 공장 라인을 ESS로 전환하고 조지아 일부 라인도 ESS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SK온은 물론 주목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셋업실 가운데 체급이 둘째로 SDI보다 규모 면에서는 더 큽니다. 결국 전기차를 포기한 포드로 인해 단독 운영하기로 한 현지 공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ESS, EV 매출 활로를 뚫어내느냐가 SK온과 SK 넥실리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넥실리스의 폴란드 공장이 있고 사실 정읍도 다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동박 가격이 많이 오르면 만성 적자 사업장이 아니라 수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 공장이 동사의 전체 실적에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7,000톤 캐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판매될 경우 높은 구리값과 가공 마진으로 kg당 17달러, 원화로 톤당 약 2,400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95% 수율로 보정한 말레이시아 공장 물량을 높은 비중으로 북미에 판매할 경우 매출 규모는 1년에 약 1.3조 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기로 골고루 뿌리게 될 경우 현재 매출액의 2배이며 생산 원가가 낮아 수익성이 정읍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말레이시아 공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현재보다는 훨씬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뜨문뜨문 언급되던 영업이익률 10%로 계산하면 연간 1,300억이 창출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폴란드 공장에서 EU 보조금 등을 수령한다면 수익성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성공한다면 한도의 범위 내에서 상당히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K 넥실리스의 동박은 SKC에 대한 투자의 근거가 되며 앱솔릭스의 엄청난 글라스 기판 실적이 발생하기 전 회사의 전체 실적을 책임지는 기둥과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 관점으로 SKC는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과 그에 따른 엄청난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박만 가지고서는 사실 SKC는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글라스 기판은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 정말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컨콜러 업데이트된 새로운 소식은 샘플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고객사 답변을 받았고 내년도 상업 양산을 목표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고 물론 앱솔릭스가 글라스 기판 분야에서는 전세계 1위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개인적으로 글라스 기판이 막연하게 그냥 좋다느니 혹은 어마어마하다느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듣는다고 해도 투자 관점에서 아무런 실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앱솔릭스 신사업 관련 소식이 본격적으로 업데이트되기 전까지는 사측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는 SK 넥실리스의 동박을 꾸준히 팔로우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SKC IR팀과도 소통하며 최신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 복잡한 산출 근거와 시장조사 자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두어 번 이상 시청하시면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내용들로 앞으로도 독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